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픽스에서 개최되는 ITC 전시회의 중요한 기업입니다. 스코넥의 이승종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되게 바쁘셨죠? 연말이다 보니까 네. 그 사업 마무리할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최근에 어나더 도어라는 게임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케이프. 네. 네. 그래서 메타캐스트죠. 네. VR 쓰고 하는 기계 네. 스토어에 정식으로 런칭을 해서 조금 바빴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성공 예감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게임 쪽이나 이 VR, XR 쪽 네. 관련된 업계에서는 다 아시긴 하겠지만 픽스 특집이니까 스코넥이 어떤 회사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코넥은 일단 창립한 지 한 23년 차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콘솔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만들다가 네, 네. 10년 전부터 VR, XR을 컨텐츠랑 솔루션을 제작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대공간이라고 큰 네.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게 네. 군사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화학훈련, 소방훈련, 치안훈련까지 네.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시장에서는 먹거리가 네. 게임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HMD라 그러죠. 네, 그 네. HMD 기반의 이제 플랫폼 스토어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교육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네. 가상공간에서 그 교육을 했을 때 네.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VR이라고 하면 네. 가장 큰 장점이 몰입감이겠죠. 현장감도 있고 저희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큰 공간에서 네. 저의 이제 움직임을 모션 추적을 합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움직임이 0.1ms 오차도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군사훈련을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게임과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네, 훈련 네, 효과가 네,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런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화학물질안전원에 가면 실제 넓은 공간에서 네. 5명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화학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상용화했습니다. HMD를 끼고 저희 그 몸은 넓은 자유롭고요. 공간에서 네. 막 움직이지만 네.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넓은 공간 안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가상의 기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탱크라든가 네. 그 가스 탱크 가상에 있는 아니 실제로도 있고 가상에도 있고 그게 아. 정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제가 이 가상의 공간에서 가스를 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하다가 특정 지역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실제 버튼도 눌러지고 오. 가상에서도 버튼이 눌러져서 그 아. 가스들이 흡입되고 네. 그리고 밸브도 잠그고 이런 게 동기화가 돼서 만들어 놨습니다. 훈련받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그럼요. 안전원에서는 네. 실제 1년에 받아야 되는 교육 이수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감면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을 이 가상을 훈련 공간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좀 시드머니가 많이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R&D 되는 사업이다 네, 보니까 네. 그 미래 가치는 크겠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해외 네. 판매를 위해서 오. 지금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나더 이스케이프룸 런칭을 했잖아요. 네네. 그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댓글이나 이런 반응이 메타캐스트 플랫폼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메타캐스트 플랫폼에서 500억 정도 매출 만든 게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메타캐스트 스토어 시장이 열린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래됐구나. 예,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장에 있다고 보여지기보다는 이제 네. DK라고 이제 개발킷이죠. 그렇게부터 네. 시작해서 점차 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B2C 스토어 시장이 열린 건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퀘스트 2 기존에는 PC형도 있고 모바일형도 있고 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퀘스트 2라는 이제 모바일 형태죠. 이제 네. 거기에 그 CPU랑 GPU가 다 들어있는 네. 온전한 네. 이제 네. 기기로서 네. 제공이 돼서 시장에 조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게 한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대가 나갔으면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퀘스트 프로 버전이 나왔고 3 버전이 나왔고 요번에 이제 올해 메타에서 커넥트 행사라는 네, 걸 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엊그저께 예, 그게 발표. 3S라는 제품이 네. 나왔습니다. 네. 통합 한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많이 판매됐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 사실 메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피코라는 이제 중국의 제품도 있고, 네. 삼성과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미래 가치는 정말 크다고 보여지고,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은 잘 몰랐고, 네. 그 이제 4천만 대 시장에서 게임 하나로 성공한 게 1000억대 게임도 와. 많이 나오고 있고요. 500억대 말씀하신 네.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런칭을 해서 오프라인 보여주신 게 도쿄 게임쇼랑 독일 게임스컴이잖아요. 반응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에 좀 열광을 하는지. VR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VR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면서 사실 왜 VR이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튜디오 하면서 저희 컨텐츠 많이 즐기잖아요. 영화도 네, 그렇고 네. 게임도 많이 즐기지만 VR 환경에서의 게임은 아무래도 이제 공간감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제 몸을 써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짓거나 공을 던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네, 네. 이런 이제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공간과 인터랙션을 네. 기반으로 한 컨텐츠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네. 새로운 경험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이제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줬습니다. 네. 최대 4명까지 할 수도 있고요. 혼자도 할 수 있는데 2명이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방탈출 공간에서 단순하게 오프라인 방탈출에서 저희가 그냥 암호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공을 던지면 이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미션이 성공되고 그 공을 어디에 넣어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게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 방탈출과 비슷하게 게임을 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래서 그 세계관은 다양합니다. 약간 스릴러, 공포, 어드벤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유저들은 또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하는데 무서운 버전도 조금 떨어지는 있고요. 건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댓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무섭다고. 예, 저렇게 가끔 저렇게 하는데 저게 사실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만 나오고요. 저희가 오, 되게 저런 리얼하네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이제 퍼즐 어드벤처 이제 네. 파라오 같은 이제 실제 피라미드 공간에 네. 들어가서 탈출할 수 있게 아. 다양한 기믹들을 퍼즐을 풀면서 나올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게임입니다. 잠깐 제가 보니까 이 스토리가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 형태로 돼 있던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게임이 에피소드로 계속 DLC로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겠죠. 이스케이프룸? 여기 또 다른 스토리나 버전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기사에 봤던 것 같거든요. 예. 원래는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로케이션에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CSI라든가 판타지 동화풍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종 만들었습니다. 더 이게 지금은 5개 에피소드가 제공이 되는데 네. 뭐 기회까지 포함하면 뭐 8종, 9종까지 계속 오, 만들어 왔었고요. 네. 그 게임이 잘 되면 그 에피소드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빨리 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선보여야겠죠. 유저들 반응이 나쁘진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열광하는지. 어나더도어라는 그 이스케이프룸이라는 게임 자체는 정말 10년 동안 다양한 이제 VR 경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공간에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네, 고민이 네. 많이 돼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네. 두 명이서 같이 할 수 있을 아. 때 정말 재밌지 않나. 네.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는 사실 8년 동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네. 많은 유저들한테 실제 상용화 서비스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지금 네. 독일에서도 거의 8년째 저희 아. 이 제품을 오프라인 제품이죠. 예. 네. 계속 즐겁게 재밌게 사용하고 계세요. 국내뿐만 네. 아니라. 그래서 아. 검증을 받은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게 이제 퀘스트 스토어에 오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게 네. 그렇게 제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떤지 전망이 밝다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메타버스 진흥법도 네. 국회 통과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정의가 조금 네. 선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VR은 사실 가상수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AR은 이제 저희가 이제 휴대폰이나 뭐 네, 네. 글래스 같은 걸로 실제 환경에 이제 네. 증강해서 디지털을 보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경험이 조금 더 들어간 뎁스가 들어간 거지 MR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VR, AR, MR과 실제 네.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생활에서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네. 빅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 다 합쳤을 때 사실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상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산업군 네, 비즈니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VR 사업이냐, 이게 AR 사업이냐, 네. MR 사업이냐, 아니면 네. 메타버스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그 산업이 온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진 않아요.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산업 관계자들도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디바이스도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고 플랫폼도 예, 중요하고 그렇죠. 컨텐츠 제공업체 메타버스처럼. 저희 같이 네. 시장에 들어갔을 때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네. 그 제공업자들도 네. 제공이 많이 네. 성장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유저들도 네.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지불할 수 그렇죠. 있는 니즈가 있는 이제 그 소비 같이 이제 생태계가 네. 올라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기로 하죠. 근데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면 HMD라는 혹은 네. 뭐 글라스라는 기기가 휴대 디바이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상상해 보면 HMD라든가 글라스 형태가 AI랑 합쳐진다고 하면 지금 메타에서도 레이반 제휴한 글라스를 보면 여기 AI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건 거기에 그 메타 레이반은 사실은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메타에서 이번에 오라이언이라는 네, 디스플레이가 네, 나온 네. 제품을 선보이긴 했는데 실제 지금 이 공간을 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네, 정보를 맞아요. 다 알려주고 네. 심지어 공간 정보까지 다 알려줍니다. 네, 뎁스까지 다 알려주면 그러면 저희가 손이라는 자연스러운 컨트롤 없이 이제 환경에서 다 보고 AI와 대화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화도 네. 할 수 있고 SNS에 올려둘 수 있어요. 네, 네. 심지어는 지금 뭐 너무나 화제이지만 저희 피부로 좀 와닿지만 AI가 뭐 영상도 만들어주고 네.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상상한 것들을 바로 여기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코딩까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시간의 문제긴 하겠지만 정말 그 차세대 컴퓨팅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네. 어플리케이션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판을 쫙쫙 깔아줘야 그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비즈니스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에서 런칭한 것도 되게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삼성에서도 뭐 약간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메타버스.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뭐 올해 나오면 좋겠다. 막 이런 네. 얘기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대구에서 개최되는 픽스라는 이노베이티브 테크 전시회, 예. ITC 전시 간에 이제 예, 맞습니다. 스코넥이 참가를 하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참가를 하실 거고 네. 또 그 존에 오면 어떤 부분을 우리는 보여줄 계획이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XR 산업 현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점적이겠죠. 네. 기술이 있지만 네. 컨텐츠로 유저들이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쵸. 이 기술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구나. 네. 그게 이제 저희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넓은 공간에서 네. 다양한 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선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영상으로 선보일 거고요. 실제 이제 게임으로서 네. 이게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어지럽다. 화질이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어나더도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네. 이제 실시간 4대4 전투를 하는 FPS 게임도 같이 전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PC에서 하는 게임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를 이제 시연해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컨텐츠를 즐겨서 미래를 조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픽스의 스코넥 존을 가면 네. 메타버스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픽사 ITC 전시 오는 분들한테 어필 한번 하시죠. 전시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 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희 그 스코넥 부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연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만들 더 나은 미래 픽스 스코넥 보러 오세요.